솔직히 외모는 타고난 게 크긴 해요. 무시 못해요. 10대? 20대 때까지는 타고난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크다면 30대 때부터는 어떻게 그동안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훨씬 달라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다운 삶을 사는 여자 체인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0대가 되어서 느낀 20대 때 안 해두면 진짜 후회되는 일들을 얘기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살을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사실 돌아갈 수 있다면 20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만큼 20대는 정말 잘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잘 보내지 못했다는 후회가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0대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많이들 얘기하는 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라, 연애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제가 살아보니 그게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뻔한 말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살면서 느꼈던 후회되는 것들을 얘기해볼게요. 제 찐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첫 번째 후회되는 일은요, 바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것입니다. 단순히 공부보다 그냥 경험을 많이 쌓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후회하는 건 진짜 학교 공부만 했고 다른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바로 삶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공부는 누가 알려줄까요? 먼저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꼭 보면 학창시절 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럼 나중에 진짜 후회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하루 14시간씩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연대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까지 할 의미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대학을 가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을 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각자 정한 목표가 있겠죠. 근데 20대 때는 학교 공부가 아니라 삶에 대한 공부를 더 했어야 하는 시기예요. 그 전까지는 학교라는 부모님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이제 보호를 받으면서 있었다면 이제 20대부터는 거기서 나와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느냐를 연습해야 하는 시기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다른 거 많이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 성적 장학금까지 받았는데 그럴 게 아니라 좀 안 해봤던 알바들을 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여기저기 많이 쏘다녔어야 한다. 집에만 처박혀 있었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진짜 부러운 게 막 22살, 26살 이렇게 엄청 어린 나이에 억대 연봉의 사업가가 된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냥 그렇게 운 좋게 어린 나이에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여러 일들을 시도를 해봤더라고요. 이제는 열심히 학교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더 이상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수많은 기회들이 널려있고 그 기회 중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를 조금이라도 더 먼저 깨닫고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정해준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을 찾고 나만의 일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삶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도저히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알바라도 일단 아무거나 좀 해보세요. 거기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찾게 될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 26살인데 학원 전문 마케팅 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냐?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 다니면서 학원 알바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소질이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렇게 사업화가 됐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히 시작한 것에서 내 재능을 찾게 될 수 있어요.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면 학교 공부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아직 못 찾았다면 안 해봤던 일들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던 일을 해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예 해본 적 없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일부러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 20대는 사실 잃을 것도 없는 시기잖아요. 알바를 하면 소소하게 돈도 벌고 그러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볼 수 있어요. 제 주변을 보니까 뭐든지 10년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 다 그걸 어느 정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없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원칙을 세우고 너무 그것만 따르려고 한 게 후회돼요. 제가 앞에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말만 믿고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에 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뭔가 재밌게 즐겁게 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한 반년 정도 술 먹고 놀다 보니 그것도 이제 좀 지겨워지고, 나는 대체 왜 살지? 난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고 삶이 너무 허무하고 허탈해졌어요. 그러다가 저는 교회에서 그 삶의 의미를 찾게 됐었습니다. 제가 한 21살부터 한 26살까지 엄청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어요. 진짜 집, 학교, 교회만 반복하고 저 술을 입에 아예 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연애도 아예 안 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그 꽃다운 나이 한창 때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차라리 나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엄청 판단하고, 제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 생각되는 사람이랑 막 거리를 뒀어요. 특히 기독교인인데 막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고 되게 속으로 엄청 비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도 되게 한정되게 됐죠. 나는 술자리가 불편하니까 대학교 친구들이랑은 못 어울리겠어 이러고 사람들한테 막 벽을 치고, 그냥 교회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만 가까이 지냈어요. 나 혼자 그냥 좁은 세상 안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같은 생활을 반복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저의 20대 때는 이 교회가 원칙이었어요. 저한테는 교회가 원칙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원칙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공부나 친구, 아니면은 뭐 나의 일, 심지어는 나 스스로 내가 정한 어떤 나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원칙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정적인 거가 중요한 사람이니까 사업은 나랑 맞지 않을 거야 라든지, 나는 막 너무 저렇게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아,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20대 때는 어떤 하나의 원칙에 갇혀있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진짜 나한테 맞는 원칙을 세우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때 저는 교회에서 정해준 기준을 그냥 내 삶의 원칙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뭐 필터링 없이요. 사실은 나랑 잘 안 맞는 거였는데 억지로 그걸 붙들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저도 연애도 하고 막 즐겁게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억누르다 보니까 그 억눌린 욕구들로 나중에는 보상 심리가 더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무 스스로를 가둬뒀구나, 내가 너무 편협한 세상에서 살았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다음엔 20대 후반부터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기 시작했고, 이태원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사귀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이라는 세계를 알게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 네트를 나오려는 시도를 안 했다면 아마 그냥 저는 그대로 삼성을 다니고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랑은 안 맞아, 나는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만큼 크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만큼 좁은 세상 안에 나를 가둬두었을 수 있어요. 20대 때는 진짜 세상 밖을 나가서 훨훨 날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후회되는 것 세 번째,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정해뒀던 거. 20대 때 저는 자주 우울함에 빠지곤 했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없어, 인생 너무 노잼이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이렇게 진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저도 하고 싶은 게 있긴 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미국 대학 학비가 진짜 한 학기에 몇 천만 원 너무 비싼 거예요. 생활비도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부모님께 그렇게 또 손을 벌리긴 싫고 해서 나는 안 되겠다 라고 포기를 했어요. 또 24살에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공부해서 의대를 가면은 나는 언제 의사가 되나, 또 수능 공부 다시 할 자신도 없고 너무 늦을 것 같고 이래서 또 그것도 생각만 하고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냥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됐던 거죠. 물론 유학을 가는 거, 20대 중반에 의대에 다시 가는 거, 이게 쉬운 거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걸 진짜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낸 사람들도 있고요. 켈리체 회장님 아세요? 그분이 이제 쓰신 책 중에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혼자 힘으로 그냥 프랑스에 가서 자기가 이제 유학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면서 학교를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나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도 아닌데 나는 왜 못한다고 생각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떻게든 미국 대학을 가려고 했다면 좀 최대한 학비가 좀 저렴한 주립대학을 가고, 그리고 최대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안 된다면 거기서 아르바이트든 뭐든 돈을 벌 걸 찾아서 생활비랑 학비를 벌어서 다닐 수 있었겠죠. 학자금 대출도 있고요. 그리고 25살에도 진짜 그때 만약에 제가 의대를 갔다면 지금 이미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했을 때 그걸 했다면 이미 이뤘을 거라는 거죠. 30대인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20대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진짜 맘만 먹었다면 어떻게든 다 할 수 있었겠구나 라고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고 포기하기보다는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다 길이 있더라고요. 물론 빠르게 이루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힘들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몇 년 늦는 거 지금 100세 시대인데 절대 나중에 생각해보면 늦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기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바로 외모 관리입니다. 솔직히 외모는 타고난 게 크긴 해요. 무시 못해요. 하지만 10대, 20대 때까지는 그 타고난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진짜 크다면 30대 때부터는 어떻게 그동안 관리했는지에 따라서 훨씬 달라지더라고요. 제 주변을 보면 진짜 고등학교 때는 정말 예뻤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은?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좀 망가진 친구도 있고, 또 반대로 얘가 어릴 때는 그렇게까지 예쁘지 않았는데 얘는 점점 자기 관리도 너무 잘하면서 되게 몸매도 돋보이고 더 예뻐지네? 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타고나길 막 그렇게 예쁘게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쁜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예뻐질 수 있을까를 계속 막 고민하고 나한테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나름의 매력이 있는 외모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인터넷 쇼핑으로 옷을 되게 많이 샀었는데요. 수많은 옷들을 입어보고 반품도 하고 막 실패를 엄청 해보면서 어떤 옷이 나랑 잘 맞고 어울리는구나, 어떤 게 내 몸을 가장 예쁘게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제가 얼굴이 되게 동그랗고 좀 평면적인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머리를 내리고 또 귀도 이렇게 한쪽 귀를 넘겨서 이런 이목구비가 좀 뚜렷하지 않은 점을 조금 보완하고 있어요. 또 몸매도 제가 원래는 진짜 그냥 삐쩍 마르기만 했거든요. 오다리도 되게 심해서 그렇게 예쁜 몸매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발레를 한 4, 5년간 꾸준히 하다 보니 자세도 되게 예뻐지고, 그리고 헬스를 제가 또 열심히 한 다음에 되게 이렇게 탄력 있는 그런 힙라인을 갖게 됐습니다. 또 피부 관리에서도 할 말 많은데요. 또 제가 뷰티 브랜드 대표잖아요. 이 피부에서는 진짜 선크림이 엄청 중요해요. 이 안티에이징 화장품들 비싼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수많은 연구들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제일 안티에이징에 좋은 화장품은 선크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크림 꼬박꼬박 바르는 거, 이게 제일
피부 관리에서 중요합니다. 솔직히 외모가 사람 사귀는데 중요한 거 무시 못 하잖아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할 때도 아무래도 외모가 예쁘면은 훨씬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20대 때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내 매력을 최대한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하고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돈과 시간을 많이 들여야지만 외모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른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두 번째로 잘한 것, 혼자서 해외로 배낭여행 간 것입니다. 이 그냥 해외여행 가는 것 말고 진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장기간요. 저는 대학생 때 혼자서 한 달 동안 유럽에 배낭여행을 갔고요. 또 한 달 동안 미국 서부를 막 지프차 타고 막 횡단하면서 뭐 그랜드 캐년 이런 데를 막 트레킹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혼자서 장기간 여행을 가게 되면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서 제 편협한 사고가 진짜 많이 깨졌고 무엇보다도 낯선 사람들과도 좀 쉽게 친화력 있게 어울릴 수 있게 됐어요. 원래 저는 I 성향이었거든요. 또 혼자 장기 여행했을 때만 배울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수많은 문제에 다다랐을 때 그거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어요. 유럽 여행 갔을 때 100년 만에 그 유럽에 지금 대홍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짤즈부르크에 한 3일 내내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요. 또 비행기를 놓쳐서 미국 뉴욕 공항에서 밤을 샌 적도 있고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쳤을 때 혼자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 되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그걸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과정에서 내가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진짜 성공에서 엄청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면 진짜 수많은 문제들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에요. 근데 제가 20대 때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속에서 그냥 빠져있고 좌절하기보다는 그래 뭐 어차피 이미 문제는 벌어졌고 뭐 되돌릴 수 없고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20대 때 잘한 것 세 번째는 나에 대해 많이 탐구한 것이에요. 어떻게 나에 대해 탐구하냐고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한테요. 저는 20대 때 진짜 저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보고 엄청 탐구를 했는데요.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할까? 나는 어떤 것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까를 진짜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사람들이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그냥 쉽게 알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주의를 기울여야지 알 수 있더라고요. 뭔가가 좋았다면 왜 좋았고 싫었다면 왜 싫었는지를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제가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긴 했지만 그 모든 해외여행이 다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혼자 남미에 배낭여행 갔을 때는 너무 재밌고 좋았거든요. 근데 회사 다닐 때 친구랑 같이 이탈리아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재밌고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지? 뭐가 다르지? 라고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남미의 광활한 대자연 이런 게 너무 좋았고 남미에서 막 빙하 보고 막 모래사막 보고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던 새롭고 특이한 경험들을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거죠. 이렇게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거기서 뭘 느꼈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에 대해 분석해보면서 알게 된 거는 나는 호기심이 정말 많고 또 새로운 경험을 끊임없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이 사업이 저한테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이게 왜 좋지? 나는 이게 왜 싫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같은 질문들을요.
자, 이렇게 해서 30대인 지금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것들과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에서 제가 후회하는 거 3가지를 말을 했죠. 저는 이 후회한다고 느낀 것들을 다시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학교 공부가 쓸모없다라는 걸 느낀 다음부터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려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녔고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답이다 라고 느껴서 퇴사하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견을 갖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려고 하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제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더 나다운 삶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30대 언니가 20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가 말한 이 후회한 것들을 하지 않고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말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